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인사 2급 2018년도 6회 기출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1번 문제, 다음 중 성공적인 ERP 구축의 지침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인데요. 네, 요거 정답은 3번. 네, 3번. 네, 이게 조금 말장난처럼 좀 나온 게 있어서, 자, 기업 업무 프로세스별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이게 틀렸는데요. 자, 기업 업무 단위별로 추진하는 거는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업무 단위별 이런 것도 틀린데, 개별 업무별 이런 거 틀린데, 자, 프로세스별, 절차별로 추진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문제에 프로세스별로 추진하면 된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2번 문제, 자, 베스트 프랙티스 도입을 목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BPR 이런 것을 얘기한다라고 알아차려 주시면 되고요. 자, BPR 관련된 걸로 해서 ERP 패키지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BPR, 경영 혁신과 관련된 업무 흐름 재설계 관련된 부분은 자, 이런 BPR에 선행된 후에 ERP를 패키지를 도입하는 부분. 아니면은 BPR과 ERP 패키지를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이런 것들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병행해도 되고요. 그리고 실시한 후에 해도 되는 부분들 1, 4번은 일단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거 자, 그리고 ERP 패키지에 맞춰 BPR을 추진하는 방법, 이것도 조금 일단은 애매하긴 하지만 3번이 완전히 오답이기 때문에 2번도 일단 맞다라고 생각하고 푸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좋지는 않은 것들이 좀 나와서. 자, 기존 업무 처리에 따라서 패키지 수정하는 방법은 그 BPR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BPR을 먼저 추진하고 나서 ERP를 패키지 도입하는 게 맞지만, 자, 이런 선진화된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선진화된 ERP 패키지라고 해석을 하셔서 정답이라고 푸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번이 일단 정확히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3번으로 골라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 그랬습니다. 네, 그 정답은 네, 3번이 되겠고요. 3번 문제, 다음 중 ERP의 특징으로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인데요. 네, 정답은 2번이네요. 자,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라는 것까진 맞아요. 근데 자동적으로 가공된 데이터가 아니라요. 자,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요거 정보를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꺼내서 우리가 정보 관리를 하는 게 ERP 정보관리사 우리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문제, 원가 품질 서비스 속도 같은 급적 개선, 네,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이런 거에서 우리는 BPR이구나 라고 해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5번 문제인데요. 자, 인간 중심 관점의 인적 자원 관리에 적합한 거. 네. 이거는 인간관계론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채시면서 푸시면 되고요. 인간관계로는 이제 메이오 교수에 의해서 호선 공장에서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다라는 거에서 호선 실험을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로는 이제 비공식적 조직도 중요하고 감정도 인간의 감정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 얘기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호선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거가 되겠고요. 자, 1, 2, 3번은 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은 생산성 중심 시대에 관련된 이론입니다. 1, 2, 3번.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6번은요, 직무 분석의 절차 중에 준비 단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관련된 것 중에 직무 분석을 하고서 직무 기술서 작성하고 직무 명세서 작성하고 직무 평가하는 단계로 가게 되는데요. 준비 단계에 해당되는 거는 네, 직무 단위를 결정하는 거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직무 어떤 거를 어떤 직무에 대한 단위를 결정할 거니가 결정이 돼야지만 직무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직무 기술서
그리고 직무 명사절 작성 이런 식의 순서대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7번 문제, 직무 분석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자, 직무 분석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관찰을, 직무를 하는 사람, 직무 수행자를 직접 관찰해서 알아보는 관찰법이 있고요. 그리고 직무를 하는 사람 수행자와 면접을 해서 얘기를 통해서 알아보는 직무 분석하는 건 면접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접 그 어떤 것을 작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일지처럼 기록하는 걸 작업 기록법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1, 2, 4번이 맞고요. 3번 요소 비교법, 요거는 직무 평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준 직무를 설정하고 나서 평가 요소에 맞게끔 직무의 상대적인 평가를 결정하는 직무 평가에 대한 내용이 요소 비교법이었죠. 정답은 3번으로 골라내시면 되겠어요. 네, 8번입니다. 직무평가의 설명에 적합한 것은 인데요. 자, 직무평가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 일단 틀렸고. 자, 2번은요. 직무 요건 중에 인적 요건에 초점을 맞춘다? 이거 직무명사서 얘기네. 이거죠. 3번, 인간의 평가가 아닌 직무 자체를 평가하는 과정. 예, 이게 맞네요. 직무를 평가하는 거니까. 직무가 주인공이죠. 예, 그리고 4번 같은 경우가 직무 기술서죠. 직무 분석하고 직무 기술서 작성하고 직무 명사서 작성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4번은 직무 기술서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9번 문제, 적정 배치의 목적과 원칙. 그래서 배치의 목적 원칙 에 대해 4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4가지는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연결이 바른 거를 찾아라 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하나씩 보면은 자, 인재 육성 배치 부분은 인재 육성의 원칙이 되겠고요. 그래서 틀렸고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균형주의 이게 맞네요. 2번이 정답입니다. 네, 그리고 능력주의 원칙, 그리고 요거는 연령 건강 상태에 대한 배려 배치는 연공주의 원칙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되지 않고요. 그래서 원칙이 바른 거, 연결이 바른 거는 2번에 해당이 됩니다. 10번은 다음 보기에 적합한 방법인데요. 자, 요거는 중요 사건법을 기초로 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척도에 따라 고가한다라는 거. 이게 평가척도법입니다. 자, 중요사건법과 평가척도법이 더해진 거는 행위기준 고가법이었다. 네,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거는 3번을 정답으로 풀어나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 목표에 의한 관리는 상사랑 하급자가 서로의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에 맞춰가게끔 서로 노력을 하고 그 목표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고가를 잘 받는 방법이 되겠죠. 목표에 의한 관리법, 평가센터법은 이렇게 합숙하면서 잠재적인 평가까지 하는 부분이 평가센터법이 되겠습니다. 뭐 자기평가법은 자기를 평가하는 거니까 네, 그거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11번은요. 괄호 안에 적합한 용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문구들에서 조금 힌트를 찾아서 풀어나가시는 게 가장 간단한데요. 자, 가는요. 주로 기업 전반의 관점에서 라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경영자들이 보통 기업 전반의 관점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경영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 2번 중에 하나고 일단, 그리고 나교육은 직접 부하를 지휘 감독하는 감독자를 위한 훈련이죠. 1번입니다. 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좀 쉽게 보기를 보고 문구, 포인트 용어를 잡아서 풀어나가실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바로바로 쳐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정답 1번이고요. 12번은요. 경력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구체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경력 관리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정답은 2번 경력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력 계획에 대한 요 자체의 문구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경력 목표는 미래에 도달하고 싶은 직위,
이게 경련 목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거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13번입니다. 복리후생의 관리 원칙인데요. 적합하지 않은 것이에요. 네, 정답은 3번. 소수 혜택 아니다 라는 강조드렸죠. 다수가 혜택을 봐야 됩니다. 집단적 보상 성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수 혜택 보는 거 아니에요. 네, 14번 근로자의 연령별 주요 관심사 중에서 20대에는 학력 보장, 30대 주택 마련, 40대 사회적 지위 건강 이런 것들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리후생 제도. 말 그대로 이 사람의 라이프 관련된 연령대별의 라이프에 관련된 라이프 사이클 복리후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에 맞게끔 복리후생 제도를 짜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홀리스틱 복리후생은 뭐 전인적 인간관에 맞춰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홀리스틱 복리후생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은 선택적 복리후생제, 복리후생 제도를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현대적인 복리후생 제도에 대해서도 잘 나오니까 이런 용어들을 잘 알아두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5번은요. 복리후생의 목적과 적절하게 연결된 건 목적이. 그래서 정답은 15번은 3번이 가장 적절하네요. 자, 경제적인 목적은요, 노동시장에서 경쟁력 상승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 회사가 노동시장에서 임금은 높지 않아요. 높지 않은데, 복리후생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외의 제반적인 급부로서의 복리후생 제도가 너무 좋으면 이런 것들이 임금과 더불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경제적 목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연결된 거는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은요. 집단 성과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과급 중에서 집단이 다 받을 수 있는 성과급으로서 해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정답은 스켈론 플랜이죠. 스켈론 플랜. 이거는 매출액 관련 매출액 증가에 따른 인건비 절약분에 대한 부분이 스켈론 플랜 요거죠. 그래서 요거는 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그 해당되는 인건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절약분에 대해서 모든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성과를 배분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스켈론 플랜은 집단 성과급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별 성과급은 말 그대로 개별적으로 차별해 주는 거니까 집단적이라고 볼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스톡 옵션 같은 경우도 이제 스톡 옵션이나 종합우시 주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개별적인 성과급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해당이 되고요. 17번은요. 임금관리 중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임금의 크기와 관련된 거예요. 임금의 크기. 네, 그래서 크기 관련된 거. 임금 수준 관리에 적합한 원칙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관리 우리 세 가지 있었죠. 임금 수준, 임금 체계, 임금 형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서 그 임금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요거 임금의 크기와 관련된 거는 일단 정답이 1번. 적정성의 원칙 1번이 해당이 됩니다. 적정하게 수준이 잘 관리가 되었는지를 찾는 그게 적정성의 원칙 해당되는 임금 수준 관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공정성의 원칙은 임금의 구성 내용과 관련된 이건 임금 체계랑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합리성의 원칙은 임금의 계산 및 그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임금의 계산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거라서 임금 형태 와 관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관성의 원칙은 없어요. 그 세 가지 일단 기억해 주시고 각각 해당되는 거 적정성은 임금 수준, 공정성은 임금 체계, 합리성은 임금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답 1번이고요. 18번은요. 자, 생산성 향상과 구성원들의 삶을 융통성 있고 윤택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자, 하루에 더 많은 시간 일하는 대신에 일주일 동안 일하는 날짜한테 적은 근무 방식을 하는 거인데요. 정답은 일단은 집중 근무제예요. 그래서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문구로 나왔어요. 보통 집중근무제는 일정한 시간대에서는 뭐 회의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개인적인 업무를 줄이고 그 집중하는 시간대를 둔다라는 게 집중근무제에 대한 설명으로 더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약간 이건 돌려서 좀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뭐 이렇게 이번 참여 아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네, 그런 부분이고요. 자, 집중근무제가 정답이 일단 되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좀 두리뭉실하게 나온 부분이긴 하죠. 네, 그리고 24시간 선택적 근무제 같은 경우는요, 이건 요새는 워낙에 글로벌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회사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선택적 근무제로서 조금은 개인이 근무 시간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선택적 근무제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화 되면서 24시간이 더 붙은 것 뿐이에요. 24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무를. 그런 거고요. 원격 근무제는 원격적인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거. 사무실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게 원격 근무제고요. 파트타임제는 시간제로 근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무 방식에 대한 내용들이 다양화되고 있어서 시험 문제에 좀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9번은요. 쟁의 조정 제도 유형 관련된 건데요. 자, 노동쟁의 이런 것들, 쟁의 행위가 발생이 됐을 때 조정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 중에서도 자주적 해결을 기초로 한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조정이구나라고 봐주시면 돼요. 조정. 약간 자주적으로 이제 조정한다라는 걸로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스멜? 그런 쪽을 좀 이해해 주시면, 그런 느낌? 이런 정도 가시면 됩니다. 자주적 해결은 조정 쪽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긴급 조정은 진짜 이거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수 있을 때 그 정부가 나서는 부분이죠. 긴급 조정,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번, 이건 정답이었고요. 마지막 20번입니다. 동일 직업이나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승용공들이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결정하는 형태의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직업별 노동조합, 이런 걸로 해서 2번으로 바로 맞추시면 돼요. 이거는 배타적인 노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업혁명 이전에 승용공들이 자기네들의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득을 가질 수 있게끔 배타적으로 구성한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은 동일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구성한 노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노동조합의 형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모르시는 문제는 반드시 복습해 주시고 알고 가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시간도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